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0회에 걸쳐서 인적자원 관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5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또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인적자원 관리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계시지만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시진 않으셔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인사직무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대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인적자원 관리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3요소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바로 자금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돈은요, 빌려올 수도 있고 또 투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물자인데요.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또 우리가 일하는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이런 물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자들도 결국은 투자받을 수 있고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요소인 사람은 쉽게 빌려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장악한 아주 핫한 신상품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만들까요? 사람이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의 머리나 가슴, 이것은 정말 빌려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쟁력의 차별화된 요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숨은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인 사람을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인적자원 관리인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조직 내에서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게 논리적인 사고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보통은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직관에 많이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뉴얼을 따라서 또는 책을 읽으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조직에서 사람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안들이 그렇게 단순한 것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인격이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인재가 조직을 떠난다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런 것들이 생긴 이유도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던 직장 생활을 하던 간에 한번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과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거나 또 보너스를 받으시거나 이럴 때 뭔가 공정함이 부족한 것 같다. 참 감정이 상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렵게 확보한 인재를 떠나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결국은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일보다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지금 받는 보상보다 좀 더 나은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 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서 기업과 직원의 욕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회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 입장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과 처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발전된, 더욱 성장하고 발전된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훈련, 개발 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의 핵심은요, 이러한 기업과 근로자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인적자원에 대한 확보, 유지, 개발, 보상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술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면서 아주 스마트하게 인사관리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이 바뀌면서 인적자원 관리 활동의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신상품 이런 것들이 단숨에 시장을 장악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많은 자원을 투자한다든지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물자를 투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인적자원 관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사와 또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보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경쟁력이 있는 임금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든지 52시간 제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노동 관련 법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법, 새로운 노동 관련 법률이 나타날 때마다 인적자원 관리 전반에 큰 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적자원 관리 담당자분들은 예의주시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적자원 관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경제적 관점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고 또 최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직원들의 모티베이션을 향상시켜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또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